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 터진 5.18 사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일까요? 아니면 북괴군과 국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일으킨 5.18 무장폭동일까요?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김경재 전 총재가 평양에 갔을 때 당시 평양 인근에 5.18 이 사태에 참전을 했다가 목숨을 잃은 인민군들의 묘지가 있었다라고 밝혔지요. 또한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에는 5.18에 침투한 곳으로 추정되는 153명 이상의 인민군 열사릉이 인민군 묘지가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스카이 데일리가 뭐라고 보도를 했습니까? 1980년 5.18 사태는 북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북한 무장 폭도들과 또한 김대중 또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김대중 세력들이 합작해서 연공해서 일으킨 무장 폭동이다라고 강조했죠. 그 핵심적인 출처로 CIA, 공개된 CIA 자료를 소상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5.18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 증언이 터졌습니다. 당시 북한 특수공작조, 대둔산, 또 광주 무등산에 100여 명이 이미 침투해 있었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우리는 이 5.18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북한 특수공작조, 항쟁 전 대둔산에 또 무등산에 100명, 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확인한 1980년 5.18 당시 북한 특수공작조가 항쟁 기간에 대둔산에 은거했다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으며 이러한 충격적인 증언들이 속속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5.18 전에 미리 침투한 북한 공작조의 일부가 전라북도 전주와 충청남도 논산에 맞물려 있는 대둔산에 은신했었다는 정보가 정보를 입수를 했으며 접촉한 단체는 가칭 5.18 대북 정보 수집팀에 의해 입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입수된 이 충격적인 증거는 명백하게 북한군이 5.18 전에 침투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정보 수집팀을 이끄는 A씨는 서울의 한 모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5.18 직전 6일부터 9일 사이에 직파된 북한 특수공작조가 광주에 이어 대전과 전주로 거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이동 경로상에 있는 대둔산에 몸을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에서 이 점화 기폭조로 활동한 이들 북한 난파 공작조는 대전과 전주, 마산, 부산에 이어 서울로 활동 반경을 넓히려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전과 전주를 제외한 마산, 부산에 직파된 북한 공작조가 운신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남으로 전주와 북으로 대전 사이에 있는 대둔산에 머무른 사실만 우리 나인 사람들이 직접 확인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는 첩보, 소명, 정보, 확증, 단계로 정보의 단계를 임의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알려졌으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는 첩보, 낮은 단계의 입증은 소명으로 간주의 첩보와 정보의 중간 단계로 임시 분류합니다. 북한 정부의 직접적인 확인 발표가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농후하다면 정보로 표기합니다.
A씨의 진술은 소명과 정보의 중간 단계로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정보 수집팀은 국내 정보기관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카이 데일리는 정보 수집팀의 북한 현지 조사 방식에 관해 일부를 확인해 소명 단계 이상으로 봤지만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증명된 정보 단계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산세가 험준한 해발 878m의 대둔산은 노룡산맥을 따라 남서쪽으로 전북 김제의 만경평야로 이어지고 북동쪽으로는 충남 대전으로 이어집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 특수 침투 공작전은 광주에서 5.18 촉발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무장폭동을 확산시킬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A씨는 북한 특수공작조의 침투 경로를 묻자 육로와 해로의 이 두 개 루트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육로로 침투한 북한 공작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 군, 구 단위의 지명을 밝혔습니다. 또한 바닷길은 서해안, 백바위, 해안선 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백바위는 법성포로부터 백수해안도로를 따라 20km 남쪽으로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리에 자리한 곳입니다. 간젓이 차량이 다닐 정도로 갯벌이 견고한 이 지역과 해안선이 맞닿은 남쪽 신안군 앞바다를 통해 5.18 직전 북한 특수공작조가 침투했다는 첩보가 군에 전파된 사실이 이 스카이 데일리 취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인터뷰 내내 우리 직원 또는 우리 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현지 취득 정보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북파공작원 HID 북파공작원으로 불리는 군 첩보부대 국군정보사령부가 관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5.18 대북 정보의 최초 입수 경위를 묻자 안기부 정보사 자료라고 최초 정보 수집 주체에 대해 답했습니다. 그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파공작원 HID가 현지 취득한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 보유 자료를 기초로 북한 현지에서 팩트체크를 거듭한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에서 협력하는 이들이 정보기관이 확보한 휴민트인지 별도의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용병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협력하는 라인이며 북한 거주 난파 경력자 방문 및 이 대면 조사 방법도 동원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A씨가 이 이민트, 이미지 정보, 이민트를 제시한 만큼 현지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습니다. 자, 대둔산 은거팀 육로 침투, 구체적 동선까지 확보, 북파 공작 담당했던 정보사 자료, 2000년대 초 확인, 북활약, 협력자들이 난파 경력자 방문, 대면 조사도. 이 북한의 무장 괴한들이 산세가 험준한 곳에서 운신했다는 첩보는 또 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5.18 진실 찾기 취재 과정에서 이 같은 충격적인 첩보를 다수 입수했습니다. 1980년 5.18 직전 광주 무등산의 중심사
사찰이죠. 1980년 5.18 직전 광주 무등산의 중심사에서 눈빛에 살기가 도는 비무장 장발 남성 100여 명이 체력 강화 훈련 중인 국군 장교 70여 명에게 목격된 사실도 비슷한 첩보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 이 본지 취재진이 답사한 광주의 저수지 항등제도 거동 수상자들의 은신처로 꼽힙니다. 정확한 지번은 광주시 남구 동남동 370번지입니다. 항등제는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분지처럼 평탄한 대지에 물이 고인 저수지입니다. 장기 운신이 가능한 전형적인 배산 임수 지형입니다. 남쪽으로는 나주, 남평 방향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북쪽으로는 동남동과 효덕동을 통해 광주 시내로 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대공 혐의점이 줄곧 거론되어 온 송암동 5인 사격 현장 뒤쪽 야산 안에 있는 항등제는 특히 남동쪽 화순 방향으로 이어진 깎아지른 산들에 지금도 은고하기 용이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작 광주시 남구청에서는 남쪽으로 불과 1.5km 차로 5분 거리에 있어 도심 접근도 용이한 지역입니다. 당시 이 무등산 절의 절체절명의 100명, 그들은 북한 말투를 쓰고 있었으며 100여 명의 장발 남성들이 때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고, 광주 무등산에서 장발 남성 북한 특수부대로 보이는 이 100명이 어떻게 언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충격적인 팩트는 이미 5.18 전에 광주의 중심인 무등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세 험준한 항등제에서 소뼈 해체한 이들은 누구? 항등제 뒷산에선 소뼈가 통째로 발견됐다는 국회 청문회 증언이 나왔습니다. 1989년 1월 31일 국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주민 김복동 씨는 이 향등제에 관해 김영진 위원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이 목격된 이들이 공수부대인가요? 라고 묻자 김복동 씨는 공수부대인가 어딘가 군인이 끌고 가고 셋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산골짜기에서 죽였다고 봅니다. 총소리가 났으니까요.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아, 저 사람 죽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지요 라고 증인했습니다. 김 위원이 시신을 확인했는지 묻자 김 씨는 거기는 간 일이 없는데 통장이 거기를 한번 내가 가봤냐고, 그러니까 가서 그 근방을 조사해 보니까 누가 소를 잡아먹고 소뼈만 한 마리가 오글오글 모여 있었다라고 그 말만 합디다. 그런데 하필 그 골짜기에 누가 길게 밭을 쳐버렸어요. 내가 한번 가보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입수한 작전 상황 일지와 일자별 계엄군 부대 배치 현황에 따르면 5.18 항쟁 기간 5월 18일에서 27일 계엄군은 향등제 야산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탈영병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준전시 상황인 계엄시 주둔지를 이탈해 탈영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월 21일 저녁 60일 연대 2대대가 가까운 송암동에 배치돼
일반 도로에 철조망 장애물을 설치하다 오후 8시쯤 목포 방면에서 광주 시내로 진입하려는 폭도들로부터 선제 사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외관상 군인으로 보이는 장병들, 북한 특수부대 추측, 장종들이 신원미상의 사람들을 향등제로 끌고 가 총으로 쏴 죽였다는 증언이며 그 장소에서 소를 한 마리 해체했다는 말이 됩니다. 계엄군과 시민군이 총격을 주고받은 사실상 전란의 와중에 한가롭게 야산에서 소 한 마리를 뼈만 남기고 해체해 먹는 이들은 평범한 시민일 수 없다고 5.18 연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향등제는 5월 24일 오후 2시 10일 공수여단과 보병학교, 교도대 간에 5인 사격 현장으로 알려진 송암동으로부터 멀지 않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5.18 사태가 있기 전에 이미 전라도 광주 안에는 무등산 또 향등제 이 안에는 북괴군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